나는 올해 72이다. 사람들은 나를 손녀밖에 모르는 할머니라고 불렀다. 그 말이 싫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내 이름보다 먼저 불리는 호칭이 있었다. 지우 할머니. 지우는 내 외동딸이 낳은 아이였다. 내 인생의 두 번째 봄이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집은 너무 조용했다. 벽시계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그런 내 삶에 지우는 햇살처럼 들어왔다. 엄마, 나 회사 복직해야 해서 지우 좀 봐줄 수 있지? 딸의 말에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당연하지. 내가 키운다 생각하고 맡겨. 그때부터였다. 내 하루는 온전히 지우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 새벽 5시. 일어나면 가장 먼저 쌀을 씻었다. 지우 이유식용 쌀은 따로 보관했다. 유기농이 좋다고 해서 비싸도 샀다. 채소는 다져서 찌고 소고기는 기름기를 제거해 곱게 갈았다. 나는 이미 딸을 키워봤다.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녀를 돌보는 일은 더 정성스러웠다. 엄마, 요즘은 이런 거 안 먹여. 인터넷에 보니까. 딸은 종종 내 방식을 지적했다. 나는 웃으며 고쳤다. 괜히 고집 부리고 싶지 않았다. 내가 돌봐야 하는 아이니까. 처음에는 고마워했다. 엄마 덕분에 내가 일하지. 엄마 아니면 어떻게 했겠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사라졌다. 대신 이런 말이 늘어났다. 엄마, 오늘 야근이야. 좀 늦어. 엄마, 이번 주말에도 잠깐 맡아줘. 엄마, 어린이집은 아직 불안해서.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손녀 얼굴을 보면 피곤함도 사라졌다. 하지만 몸은 솔직했다. 허리가 점점 아팠고 무릎이 붓기 시작했다. 병원에서는 말했다. 어르신,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웃었다. 애 하나 보는 게 뭐가 힘들다고. 하지만 밤이 되면 다리가 쑤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 날이었다. 지우를 재워놓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딸과 사위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들렸다. 엄마가 봐주니까 돈은 굳잖아. 그래도 엄마도 힘들 텐데. 아니야, 엄마는 지우 보는 게 낙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내려앉았다. 나는 낙이었을까? 아니면 무료 보육 서비스였을까?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거울을 오래 바라봤다. 머리는 휘어졌고 눈가주름은 깊어졌고 나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나는 엄마였고 이제는 할머니였고 하지만 나는 나였다. 그 사실을 잊고 있었다. 그날은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다. 지우가 열이 났다. 나는 병원에 데려가려고 우산을 들고 나섰다.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몸이 휘청였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탈수와 과로입니다. 의사가 말했다. 딸은 울고 있었다. 엄마, 왜 말을 안 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퇴원 후 딸이 말했다. 엄마, 좀 쉬어. 당분간은 내가 휴직할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다. 지우는 이제 어린이집 보내. 딸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내 엄마지, 지우 엄마는 아니야.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데 몇 년이 걸렸다. 나는 손녀를 사랑한다. 지금도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하지만 나는 내 삶을 다 써버리고 싶지는 않았다. 지우를 어린이집에 보낸 뒤 나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다. 미뤄두었던 글쓰기 수업이었다. 연필을 잡으니 손이 떨렸다. 하지만 마음은 설렜다. 나는 처음으로
지우 할머니가 아니라 김영자로 불렸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오래간만에 하늘을 올려다봤다. 참 파랬다. 이제 나는 매일 지우를 보지 않는다. 주말에 만난다. 지우는 여전히 나를 향해 달려온다. 할머니, 그 품에 안길 때 나는 안다. 사랑은 거리와 상관없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지치지 않는다. 억울하지도 않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안아줄 수 있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그렇게 예뻐하던 손녀를 더 이상 안 봐줘?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사랑해서. 내가 쓰러질 때까지 돌보는 건 사랑이 아니다. 서로가 건강하게 웃을 수 있을 만큼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이다. 나는 이제 안다. 희생만이 미덕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손녀를 여전히 사랑한다. 하지만 이제는 나도 사랑한다. 그게 내가 손녀를 더 이상 돌보지 않기로 한 진짜 이유다. 지우가 어린이집에 가던 날이었다. 분홍색 가방을 메고 현관 앞에 서 있는 그 아이를 보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저릿했다. 할머니, 같이 가. 나는 잠시 멈칫했다. 딸이 말했다. 엄마, 오늘은 내가 데려다 줄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이 낯설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장난감 소리, 웃음소리, 울음소리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돌아서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래, 이게 맞다. 소문은 빠르다. 어머, 손녀 안 봐준다며? 요즘 젊은 엄마들 힘든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슬쩍 말을 던졌다. 나는 웃었다. 이제 나도 좀 살아야지.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말들이 자꾸 맴돌았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딸을 힘들게 한 건 아닐까? 그날 밤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오늘 지우 어린이집에서 울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도 조금씩 적응하겠지. 내 말은 차분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며칠 후 딸이 찾아왔다. 엄마, 솔직히 말해도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지우를 안 봐준다고 했을 때 나 좀 서운했어. 그 말에 가슴이 찔렸다. 엄마가 나를 밀어내는 것 같았어.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나는 너를 밀어낸 게 아니야. 나를 찾은 거야. 딸은 말이 없었다. 나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나도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밤마다 다리 쑤셔서 울면서 잤어. 딸의 눈이 커졌다. 왜 말 안 했어? 내가 힘들까 봐. 그 순간 딸이 고개를 숙였다. 엄마, 나도 엄마가 너무 당연했어. 그 말에 내 마음속에 묶여있던 매듭 하나가 풀렸다. 어느 주말이었다. 지우가 내 무릎 위에 앉아 물었다. 할머니, 왜 이제 맨날 안 와? 아이의 질문은 단순하지만 가장 아프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지우가 커지고 있어서 그래. 커지면 할머니 안 필요해? 그 말에 나는 아이를 꼭 안았다. 아니, 커도 필요해. 근데 할머니도 커야 해. 지우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내 얼굴을 만지며 말했다. 할머니 웃어. 나는 그날 깨달았다. 나는 그동안 웃는 얼굴보다 지친 얼굴이 더 많았다는 걸. 나는 여행을 갔다. 혼자. 바닷가였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벤치에 앉았다. 예전에는 여행 가면 항상 누군가를 챙겼다. 남편을, 딸을, 이제는 손녀를. 그날은 아무도 챙기지 않았다. 나는 커피를 천천히 마셨다. 바람을 느꼈다. 그저 앉아 있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다.
나도 이렇게 쉬어도 되는 사람이구나. 시간이 흐르면서 딸도 적응했다. 어린이집, 육아휴직, 남편과의 역할 분담. 엄마, 나 이제 좀 알겠어. 딸이 말했다. 엄마가 왜 그랬는지. 나는 웃었다. 너도 엄마니까. 딸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그동안 고마웠어. 그 말 한마디가 몇 년의 피로를 씻어냈다. 이제 나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손녀를 본다. 주말에 와서 할머니 하고 안기면 나는 진짜 웃는다.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마음이 편하다. 나는 더 이상 지쳐서 예민해지지 않는다. 지우도 이제는 어린이집에서 친구 이야기를 한다. 나는 듣는 사람이 되었다. 예전처럼 하루 종일 돌보지 않아도 우리는 더 깊어졌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건 놓는 것이다. 자식도, 역할도, 심지어 사랑하는 방식도. 하지만 놓아야 다시 잡을 수 있다. 나는 손녀를 놓았지만 사랑을 놓은 건 아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나는 이제 안다. 내가 손녀를 돌보지 않기로 한 날, 나는 누군가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지켜낸 것이었다. 사랑은 자기를 지우는 게 아니다. 함께 웃기 위해 각자의 자리를 찾는 것이다. 나는 오늘도 손녀를 기다린다. 하지만 이제는 허리가 아파서가 아니라 보고 싶어서 기다린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전처럼 무겁지 않다. 따뜻하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다. 지우는 어느덧 5살이 되었고 어린이집 생활에도 완전히 적응했다. 딸도 복직 후 자리를 잡았다. 사위도 예전보다 일찍 들어오려 노력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문화센터에 가고 글쓰기 모임에서 친구도 생겼다. 사람들이 물었다. 요즘 얼굴이 좋아졌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좀 덜 바빠서요. 그 말 속에는 좀 덜 희생해서요라는 뜻도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딸이었다. 그런데 목소리가 이상했다. 엄마, 지우가 좀 아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열이 높아. 병원 가는 중이야. 나는 이미 외투를 입고 있었다. 어디야? 내가 갈게. 그 순간 예전의 나로 돌아간 것 같았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뛰었다. 병원 응급실에서 본 지우는 작고 창백해 보였다. 나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왔어. 지우는 힘없이 웃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갈등했다. 내가 계속 봐줬다면 이렇게 안 아팠을까? 내가 옆에 있었으면 더 빨리 알아챘을까?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의사는 말했다. 단순 장염입니다. 큰 문제는 아니에요. 딸은 지쳐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힘들지?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다시 봐주면 안 될까, 잠깐이라도. 그 말에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밤새 생각했다. 지우의 얼굴, 딸의 눈물, 그리고 내 허리 통증. 나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마음은 그래라고 했고 몸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마음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날 딸을 불렀다. 엄마가 도와줄게. 대신 매일은 안 돼. 딸은 조용히 들었다. 아플 때, 급할 때는 내가 갈게. 하지만 기본적인 돌봄은 내가 해야 해.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 고마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고마운 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한 거야.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엄마와 딸이 아니라 어른과 어른으로 대화했다. 며칠 후 지우가 내게 그림을 건넸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가운데는 지우, 한쪽은 엄마, 한쪽은 나. 할머니, 우리 같이 있는 거야. 나는 물었다. 왜 세 명이야? 지우는 말했다. 혼자 아니잖아.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이 따뜻해졌다.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모든 짐을 혼자 질 필요도 없었다. 글쓰기 모임에서 나는 이 이야기를 썼다. 나는 손녀를 사랑하지만 내 삶도 사랑하기로 했다. 낭독을 마치자 조용한 박수가 이어졌다. 한 할머니가 말했다. 용기 있는 선택이네요. 나는 웃었다. 사실 용기라기보다 늦은 깨달음이었다. 딸은 변했다. 사위와 더 많이 대화했고 육아를 나누기 시작했다. 어느 날 딸이 말했다. 엄마, 나 지우랑 보내는 시간이 소중해졌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해. 부모의 자리는 대신 살아줄 수 없다. 잠시 도와줄 수는 있어도 대신 책임질 수는 없다. 사람들은 여전히 묻는다. 왜 예전처럼 안 봐줘요? 나는 이제 당당하게 말한다. 사랑을 오래 하려고요. 지치면 사랑도 상처가 된다. 나는 손녀와 오래 웃고 싶다. 그래서 조금 떨어져 있다. 오늘도 주말이다. 초인종이 울린다. 할머니, 나는 문을 연다. 지우가 뛰어든다. 나는 허리를 숙여 아이를 안는다. 예전보다 조금 느리지만 마음은 더 단단하다. 나는 더 이상 당연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선택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가족을 멀어지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를 더 존중하게 만들었다. 노년의 삶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우리는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할머니이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이다. 사랑은 모두를 위해 자신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오래 걷기 위해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나는 오늘도 손녀를 사랑한다. 하지만 이제는 나도 함께 사랑한다. 지우가 점점 커가면서 우리의 만남은 자연스러워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또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외로움이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아이 울음소리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고요한 시간이 많아졌다. 고요함은 평화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공허였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누구와 살고 있는가? 손녀의 할머니도 아니고 딸의 엄마 역할도 줄어든 지금 나는 어떤 존재일까? 어느 날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젊은 시절 적어두었던 메모였다. 언젠가 작은 책을 내보고 싶다. 나는 한참을 그 문장을 바라보았다. 그때는 남편 뒷바라지, 아이 키우기, 살림에 치여 잊고 살았다. 지금은 늦었을까? 아니, 오히려 지금이 가장 솔직한 나일지도 모른다. 나는 글쓰기 모임 선생님께 물었다. 제 나이에 책을 내는 사람도 있나요? 선생님은 웃었다. 요즘은 이른에 데뷔하는 분도 많아요. 그 말에 용기가 났다. 나는 매일 새벽 1시간씩 글을 썼다. 손녀 이야기, 딸 이야기, 그리고 나 이야기. 눈물이 나기도 했고 웃음이 나기도 했다. 원고 일부를 딸에게 보여주었다. 딸은 조용히 읽더니 말했다. 엄마 나 몰랐어. 뭘?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나는 웃었다. 말 안 했으니까. 딸은 원고를 꼭 쥐었다. 엄마 꼭 내. 내가 도와줄게.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지원받는 엄마가 되었다. 책은 거창하지 않았다. 동네 작은 출판사에서 소량으로 찍었다. 출간 날 지우가 꽃을 들고 왔다. 할머니 작가야? 나는 웃었다. 응, 할머니 작가야. 지우는 자랑스럽다는 듯
내 손을 잡았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내가 손녀를 덜 돌본 것이 나를 잃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찾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출판 기념 모임에서 한 젊은 엄마가 내게 말했다. 어머님 글 읽고 저도 친정 엄마한테 사과했어요. 나는 놀랐다. 왜요? 저도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선택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지우는 초등학생이 되었다. 어느 날 숙제를 하다 말고 물었다. 할머니, 꿈이 뭐야? 나는 잠시 생각했다. 예전 같으면 지우 잘 크는 거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말했다. 나는 계속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게 꿈이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우리는 함께 웃었다. 몇 년 후 딸이 말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두려고. 나는 놀랐다. 왜? 나도 엄마처럼 내가 원하는 걸 해보고 싶어.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나는 딸을 붙잡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내 삶은 내가 결정해. 그 말은 내가 스스로에게 했던 말이기도 했다. 지운 딸 나. 우리는 서로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하지만 응원한다. 나는 더 이상 모든 걸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지켜본다. 기다린다. 믿는다. 그게 더 단단한 사랑이라는 걸 이제는 안다. 나는 한때 손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손녀를 사랑하는 것과 손녀에게 나를 모두 내어주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나는 손녀를 덜 사랑해서 돌봄을 멈춘 게 아니다. 더 오래 사랑하기 위해 방식을 바꾼 것이다. 노년의 삶은 조용히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다. 스스로를 다시 세우는 시간이다. 나는 오늘도 지우의 할머니이고 딸의 엄마이고 그리고 김영자다. 그리고 그 셋 모두를 나는 사랑한다. 지우는 중학생이 되었다. 어릴 적 내 무릎 위에 앉아 할머니 웃어라고 말하던 아이가 이제는 나보다 키가 커졌다. 주말마다 오던 발걸음은 학원과 친구들 때문에 줄어들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또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을. 그래도 현관 초인종이 울리지 않는 토요일은 조금 허전했다. 어느 날 밤 지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 나 오늘 친구랑 싸웠어. 나는 미소 지었다. 어릴 적처럼. 왜? 라고 묻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그래서 속상했구나. 전화기 너머로 지우의 숨소리가 조금 고르게 변했다. 할머니는 왜 나 안 혼내? 나는 웃으며 말했다. 혼내는 건 엄마가 할 일이지. 나는 내 편이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매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댈 자리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걸. 딸이 어느 날 말했다. 엄마, 나 그때 엄마가 돌봄 멈춘 거 원망했었어. 나는 조용히 들었다. 근데 이제 알아. 엄마가 계속 봐줬으면 나 아직도 엄마한테 의지했을 거야. 나는 웃었다. 의지해도 돼. 대신 기대지는 마.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이제 서로를 붙잡지 않으면서도 놓지 않는 사이가 되었다. 나이란 솔직하다. 어느 날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무릎 수술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예전 같으면 지우는 누가 보지? 를 먼저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나는 잘 회복해야지가 먼저였다. 그 변화가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수술날 지우가 병실로 들어왔다. 할머니 괜찮아? 나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지. 지우는 내 손을 잡았다. 내가 이제 할머니 지켜줄게.
그 말에 눈물이 고였다. 세상은 이렇게 조용히 순환한다. 내가 지켜주던 아이가 나를 걱정하는 사람이 된다. 퇴원 후 가족이 모두 모였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 예전에 손녀 안 봐준다고 했을 때 무서웠어. 딸이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엄마가 미워할까봐. 지우가 물었다. 왜? 나는 웃었다. 사랑을 줄이는 것처럼 보일까봐.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는 항상 나 사랑했어. 그 말에 가슴 깊은 곳이 따뜻해졌다. 나는 이제 안다. 내가 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건 돈도 집도 아니다.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이다.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자신을 지키는 법. 그게 내가 배운 노년의 지혜였다. 오늘 아침 나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다. 햇빛이 들어왔다.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나는 한때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필요하다. 하지만 그 필요는 희생 위에 서 있지 않다. 존중 위에 서 있다. 나는 손녀를 사랑한다.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사랑은 모두를 위해 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오래 걷기 위해 서로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나는 손녀를 덜 사랑해서 돌봄을 멈춘 게 아니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웃으며 사랑하기 위해 방식을 바꾼 것이다. 노년은 끝이 아니다. 지혜가 시작되는 시간이다. 나는 오늘도 손녀의 할머니이고 딸의 엄마이며 그리고 나 자신이다. 그리고 그 모두를 나는 놓지 않는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는 것이니까.